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독일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자주포 펜저하우비츠 2012문을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독일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자주포를 신규로 더 보내주는 것보다 기존에 보내준 자주포의 가동률을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 기존에 보내준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의 정비와 예비 부품 등의 부품 지원을 해달라.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등이 보내준 펜저하우비츠 2000은 현재 대부분 운용 중단 중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부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며 독일 전차의 부품 조달 부족은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체 전차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 방산업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렇게 재앙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때 독일의 유력 경제연구소에서 독일이 2004년 수준으로 재무장을 하려면 앞으로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 몇 년 만이면 가능한 일을 독일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인지, 독일 내에서조차 한국과 손을 잡고 한국산 방산무기를 들여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총선 결과 폴란드의 정권 교체가 현실이 되자 11월부터 외신을 타고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력 외신을 통해 폴란드가 과거에도 군용 헬리콥터 50대를 프랑스로부터 구매하는 가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듬해 정권 교체 후 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한국과의 계약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보도가 파다했습니다. 심지어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연합의 유력 정치인인 시몬 후어브니아 폴란드 하원 의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전 정부가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런 불안은 고조됐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을 압박하는 언론들의 배후에는 독일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한국 전차가 폴란드에 추가로 수출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독일의 불안한 심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전차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이 왜 이런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초조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암담한 독일 전차의 상황이 유럽에 급속도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독일 등으로부터 28문의 펜저하우비츠 2000을 공여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바흐무트 전투를 치른 후부터 포신을 비롯해 핵심 부품들이 조달되지 않아서 거의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자주포는 하루 평균 300발에서 500발 정도의 150mm 포탄을 발사하고 있어 포신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독일도 포신 등 핵심 부품을 더 생산하기 위해 자국 방산업체 라인메탈에 포신 증산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처리가 어찌나 느려터진지 포신 증산은 아직 시작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산 자주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적의 공격으로 파괴된 독일 자주포보다 부품 부족으로 가동되지 못해 서 있는 자주포가 더 많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전차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독일은 전시 예비 포신 조달과 교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방산 전문가들은 한시가 급한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처럼 독일 방산 예전 같지 않다, 독일군 강하다는 거 옛날 일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독일이 재무장을 완벽하게 하려면 앞으로 100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독일경제연구소와 막스 플랑크, 브라운 호커 라이프니츠 헬홀스와 함께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구한 전통의 독일 내 싱크탱크입니다. 이들 연구소는 독일의 미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킬 세계경제연구소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무장을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며 흉내만 내고 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독일의 군사력이 2004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자그만치 100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혀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도 군을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푸틴의 오판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와 유럽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킬 경제연구소는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재무장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 느리다.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차라리 가성비가 높은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거나 반제품으로 들여와 독일군에게 필요한 사양으로 개량해 무장 속도를 높여야 한다.
방산 기술력이 높고 빠른 무기 공급이 가능한 한국과 같은 나라로부터 무기 체계를 들여오거나 반제품으로 사와서 개량해야 한다. 지금 세계에서 독일의 이런 요구 조건에 맞춰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조언한 겁니다. 킬 경제연구소는 지금까지 진행한 속도로 군사력을 증가시킬 경우 20년 전으로 복원하는데 전투기는 15년 이상이 걸리며 전차와 기갑 장비 제거는 40년, 중화기 등 각종 공격 무기를 보유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독일이 화포와 각종 장거리 무기 도입 사업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무엇보다 독일은 155mm 화포와 다연장 로켓포 등 장거리 정밀유도 지대지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태이며 다연장 로켓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전술 탄도미사일 등 공격 무기를 확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4년까지만 해도 유럽 내에서 독일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친환경과 교육 복지 등에 많은 예산을 쓰면서 급격하게 도태된 군사력으로 인해 지금 그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독일 안팎의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독일 정부는 150조 이상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 무너진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할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이 연구소의 분석 결과 여전히 독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아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정도만 구매하고 있어 재무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반면에 러시아는 빠르게 전시경제로 재편되면서 현재 독일 연방군이 보유한 전체 무기 체계를 단 6개월 만에 채울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독일 정부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킬 경제연구소는 푸틴이 군사적으로 유럽을 침략해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을 해야만 전쟁이 종식될 수 있고 그래야만 유럽에서 평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독일 정부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국방 예산, 즉 150조 이상의 국방비를 더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독일 유력연구소의 권고라 독일 내에서도 군비 증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독일 경제도 중국과 디커플링이 되면서 빠르게 식어가고 있어 막대한 군사비를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싼 독일산 무기만 고집하기에 어려울 전망입니다. 더구나 최근 독일 최대 자동차 그룹인 폭스바겐이 독일 내 자동차 생산 공장을 닫는다는 발표를 하면서 독일 경제가 출렁이고 있으며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늦어지면서 폭스바겐뿐 아니라 벤츠와 BMW, 아우디 등 전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호령했던 독일의 자동차 업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대기업들도 높은 에너지와 전기 비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국 내에서 생산 공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인 독일 경제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실시한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역효과로 보이며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독일이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하게 했고 푸틴이 전쟁을 시작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오판을 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방산업체들도 독일 정부가 말로만 무기 양산을 확대한다고 주장했지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없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정부는 자국 방산업체의 전차와 자주포 포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 생산을 닥달하고 있지만 실제 양산을 위한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독일 방산업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독일 정부가 더 이상 무기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0년간 유럽에서 방위비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은 동유럽 국가들에 대량으로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독일은 전차 한 대당 500억 원이 넘는 가격표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주포는 전쟁 이후 신규 물량을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고 포탄의 경우에도 가격이 비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국가에서 독일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독일산 전차를 주문하고 있지만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크게 비교되고 있으며 납기일은 물론 가격면에서 점점 불리해지고 있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독일로서는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독일 안방이라고 불리던 네덜란드도 한국에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네덜란드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추켜 세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40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했고 미국과 독일뿐 아니라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기갑 장비와 첨단 포탄에서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네덜란드의 부족한 육군 전력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앞으로 무기 도입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독일산 전차를 주문했지만 빨라야 2030년에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네덜란드에게도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미국에게는 F-35를, 독일로부터는 레오파트 전차를 확정했지만 특히 자주포와 다연장 무기체계는 독일산으로 구입한다는 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 전문가들은 네덜란드가 누구보다 빨리 납기를 맞춰줄 수 있는 한국으로부터 자주포와 다연장 무기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나 독일로부터 구하기 어려운 무기는 이스라엘을 통해 구입했으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 및 헤즈볼라 등과의 전쟁으로 여력이 없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나아가 네덜란드는 50여 대의 전차를 도입해 폐기했던 전차 부대를 부활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K2 전차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독일로부터 레오파트 2A8형 신형 전차를 도입해 전차 부대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대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1년에 약 5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비용 압박이 상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독일 전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해도 너무 제약사항이 많아 추가적인 전력 증강을 마련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흑표전 차계량형을 유럽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 꼭 독일의 레오파트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럽 국가들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운용할 전차 부대의 전차를 독일이 제때에 생산해 주지 못할 경우 한국의 흑표전차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